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점점 줄어들던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엄마, 직장인, 아내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써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글쓰기. 조심스레 적어내려간 하루하루의 조각들이 결국 한 권의 책이 되었고 또 한 권 또 한 권. 마침내 100권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자책을 100권 이상 출간한 작가들. 평범한 이름, 평범한 얼굴, 하지만 각자의 인생을 진심으로 써내려간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적하고 고요한 기억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곳. 내비게이션 기억법 장소 299번 금강호수.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글을 써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이별 후 공허함, 아이에게 남기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100권. 하지만 그 숫자엔 수백 번의 퇴고와 삭제, 수천 번의 자책과 포기, 그리고 수만 번의 새벽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울면서 쓴 문장이 누군가의 밤을 위로했고, 읽는 이의 눈물이 다시 누군가의 펜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글 밖에서 서로를 만나게 된 하루. 찻집의 창가에 앉아 창밖 호수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책은 혼자 쓰지만 감동은 함께 만든다. 이 문장이 그날 내비게이션 기억법 299번 금강호수에 피어났습니다. 누구는 칠순이 넘어서 글을 배웠고, 누구는 블로그에 손주 자랑 글을 쓰다 책으로 내보세요 라는 말을 듣고 인생의 페이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혼자 키보드를 두드리며 누군가의 마음을 꺼내고 또 누군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진심 하나로 그들은 오늘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영상은 그 기록입니다. 글보다 따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신 또한 조용히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봄, 글을 써온 인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장소는 299번 금강호수. 지도에서 찾을 수 있는 좌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남은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그날 찻집 창가에 앉은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작가들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같은 문장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처음 글을 쓴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 글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어요. 다른 이는 가족을 떠난 보낸 이야기를 꺼냈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글로 말했어요. 그 글이 제 마음의 유일한 통로였어요.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칠순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고 글씨도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 모든 고백은 책 속에 담기지 않은 글 밖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내비게이션 기억법 299번 금강호수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조금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그러나 누구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기다렸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어느 테이블 위에서는 누군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요, 사실 99권에서 그만두려 했어요. 그 말에 말없이 손을 잡아준 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쓰셔야 해요. 선생님 글이 저한테 정말 큰 위로였어요. 그 순간 왜 쓰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조용히 눈빛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팥빙수를 나누었습니다. 한 그릇의 디저트 위에 다양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유처럼 부드러운 위로, 파처럼 진한 기억, 떡처럼 질긴 인내. 이건 한 그릇을 같이 먹어야 제맛이죠.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 속엔 참았던 슬픔과 녹아내리는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계속 쓰고 싶어졌어요. 그 말은 누군가의 밤을 밝혔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작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그 문장을 본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음을 떠올렸습니다. 왜 쓰기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견뎠는지, 그리고 지금 왜 계속 써야 하는지를. 글은 혼자 쓰는 일이지만 감동은 언제나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10사람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 감정은 말없이 서로를 이어주는 실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보다 깊은 연결이 생긴 자리. 그날 금강호수. 누구도 유명한 작가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책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살아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호수 위로 떨어지는 햇살보다 더 따뜻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진짜 작가예요? 그 말을 듣고 더 쓰기로 했어요. 엄마가 병상에서 제 책을 읽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걸 보고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말들이 마치 봄날의 바람처럼 금강호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조용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날 내비게이션 기억법 299번 금강호수는 고요했습니다. 물결 하나 없이 잠잠했지만 그 고요함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피어났습니다. 작가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스며드는 찻집 안, 서로의 얼굴을 처음 마주한 사람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쓸 땐 누가 봐줄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한 작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말할 사람이 없을 땐 노트북 커서가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자리엔 슬픔을 견디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삶을 걸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누군가는 직장을 떠나고, 누군가는 병상에 누운 부모님 곁에서 밤마다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을 엄마가 병원에서 읽으셨어요. 말도 못하시던 분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걸 보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글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누군가는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의 고백이 10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순간 이해받고 공감받고 위로받는 그 감정이 그날 금강호수를 채웠습니다. 한 작가가 말했다. 글을 쓴다는 건 사실 내 아픔을 꺼내놓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글이 누군가에게 나도 괜찮구나. 그렇게 말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팥빙수 한 그릇을 나눴던 테이블 위 사람들은 더 이상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걸어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책의 마지막 문장보다 더 깊었고 그들의 손길은 어떤 수상 경력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한 작가가 갑자기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오늘의 감정 꼭 남기고 싶다. 읽기 싫은 순간이에요. 이 감정은 제 다음 책의 첫 문장이 될 거예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고 누군가는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침묵은 가장 진한 감정이 되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글은 혼자 쓰는 것이지만 감동은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 말처럼 이 영상 속 이야기는 그들이 함께한 하루가 아니었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다시 걸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그날 금강호수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다른 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오늘은 평생 기억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의 밤을 비추는 등 뿔이 될 것입니다. 책이라는 이름으로, 글이라는 목소리로, 그리고 마음이라는 언어로. 당신도 지금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 역시 누군가에게 따뜻빛이 될지 모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습니다. 금강호수의 수면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그 아래로 작가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하루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의 온도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동자 속에서, 누군가의 말투 속에서 우리는 글이 아닌 사람을 만났습니다. 책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시간이었습니다. 한 작가는 말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주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진심이 어디에도 닿지 않는 것 같죠.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글, 저를 살렸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게 다시 펜을 드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이해였고 경청이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팥빙수를 나눴던 그 테이블 위에서 쌓여있던 긴장과 두려움은 한 숟가락의 단맛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닮았습니다. 어떤 작가의 이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어떤 이는 30년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 어떤 이는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주부, 어떤 이는 삶의 끝자락에서 글을 처음 시작한 사람. 그들의 배경은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은 같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글은 단지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영상 삽입 작가들이 각자 노트북을 닫으며 미소 짓는 장면. 누군가는 말없이 수첩을 꺼내 오늘들은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게 느껴졌던 결심. 계속 써야겠다. 이 감정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그들은 작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그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기기 위해 다시 걷기로 했습니다. 금강호수를 떠나는 길,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오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이유가 더 명확해졌어요. 내가 쓰는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됐어요.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을 켜자 책은 목적지 299번 금강호수 라는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마음의 좌표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였다는 것. 작은 문장이 어떤 이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글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위로이자 공동의 감동입니다. 그날 우리는 작가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사람이라는 진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손끝에서 피어난 이야기가 어느 밤 낯선 이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 글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해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금강호수에서 당신에게 전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 이야기로 누군가의 하루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의 문장을 시작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쓰기 시작한 사람들, 그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 하나 남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마음속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이미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 채널은 그런 당신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름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찬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세상이 몰랐던 감동이 어떻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나도 괜찮아라는 말이 되었다면 그 감정을 이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조용한 응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금강호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하나의 따뜻한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의 조용한 동행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여서 참 행복했습니다.